10대 석유화학사 총 차입금이 78조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LG화학이 31조, 한화롯데가 각각 12조, 10조씩 되던데 이들에게 연말까지 회사채나 CP 같은 것은 상환하라고 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결론적으로 못할 확률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 채권단이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협약에 따라서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그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한머니를 미리 꺼라. 그리고 자구안을 내놔라. 자구안과 한머니를 해소를 했을 때 금융지원 패키지를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화학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 과정이 구조조정이 되겠군요. 네. 더벨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담아보겠습니다. SR본부 최명룡 본부장입니다. 더벨 유튜브 채널 리뉴얼과 함께 취재 후일담이라는 코너를 만들어봤는데요. 평상시 더벨 기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취재 문의 등이 있으면 이번 코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일보 고설봉 기자와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설봉입니다. 석유화학업종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강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구조조정 내용은 더벨 홈페이지나 뉴스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일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고 기자, 그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얘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해 줄까요? 핵심은 지금 현재 NCC라고 불리죠.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그 생산 설비를 총 최대 25% 감축하겠다. 이게 정부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현재 화학회사들, LG화학을 비롯해서 약 10개 화학사들이 요구에 응했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개 화학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뭐 17개 은행과 나머지 신용보증기관 등이 해서 현재 금융지원 패키지를 하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제 조건은 석유화학사들이 자구안을 마련해서 NCC 생산 설비를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널려 있는 채권들을 좀 은행 중심으로 모은다. 이런 선결 과제를 해소를 하면 정부를 포함해서 채권단에서 금융 지원을 해줘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을 구하겠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핵심입니다. 그 NCC가 말씀하신 나프타, 네. 뭐 납사라고 또 부르는 네, 그 맞습니다. 화학물질,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초 소재 맞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공급 과잉이고 네. 그 공급 과잉된 그 생산 시설을 좀 줄여보자. 네. 뭐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건가요? 이 부분은 특정 기업이 이익을 본다, 못 본다. 이거는 이제 구조조정 진행된 이후에 최종 결과로 뭐 판가름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기업이 이익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그리고 정부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구조조정 컨트롤을 맡긴 산업은행 등 채권단들은 어떤 기업들을 말 그대로 구조조정에서 뭐 없애거나 폐쇄하거나 다른 기업과 통폐합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10개 석유화학 회사들, NCC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생산 설비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이때 NCC 생산 설비를 A 기업과 B 기업이 합쳐서 통폐합해서 각자 지분을 나눠 갔던가 어느 곳에서 현물을 출자하면 어느 곳에서 현금을 출자해서 환입을 시키던가 그렇게 해서 생산 설비를 서로 이렇게 동시에 축소하자는 거니까요. 어느 기업을 일방적으로 죽이는 과거의 구조조정과는 조금 톤이 다릅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보다는 화학산업 구조 개편, 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 화학산업 육성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이라는 용어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빅딜이라고 해서 그룹 간에 산업을 넘겨주고 넘겨받고 또 통폐합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 그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어쨌건 구조조정을 강제할 만큼 석유화학 업종의 상황은 안 좋다 이걸 텐데요. 그렇다면 망하는 기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한 하반기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이 어려워진 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코로나 때 이례적으로 소비가 많았지만 또 증설도 중국발 또 중동발 산유국인 중동도 이제 단순히 원유만 수출하지 않고 이걸 그렇죠. 뭐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뭔가 설비를 만들어서 좀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들겠다. 또 중국은 또 계속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 내 소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중국 내 성장률이 계속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 산업의 기초 소재인 화학 제품 수요도 줄었고요. 이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시작됐고 그게 절정에 다다른 때가 제가 볼 땐 작년 하반기 정도고요. 당연히 중국 내수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글로벌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또 충돌이 생기는데 가격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이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들이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특정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뭐 몇 개 석유화학사들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신사업으로 추진했던 뭐 해서 글로벌에 증설했던 공장 아니면 글로벌에 확보했던 해외 법인들을 제3자한테 또 M&A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석유화학사들이 이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럼 한국 기관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산업관계장관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서 올해 6월, 7월 그런 것들이 좀 급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8월에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발표의 핵심은 어느 기업도 죽이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약간 구조조정 합리화, 물량 합리화를 통해서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는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이 죽는다? 이런 상황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하여간 살리는 쪽이다. 살리는 쪽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더 나아가 보면 현재는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NCC의 어떤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고 스페셜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3년 후, 5년 후에 존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그건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입니다. 알 수 없는 네,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고기자 기사를 보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구조조정에 총대를 맨 것으로 나와요. 이 두 은행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죠? 또 산업은행은 대산산업단지, 예. 또 우리은행은 여수산업단지를 구조한다고 돼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 10대 화학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그 채권이 현재 78조입니다. 78조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나눠서 조금 채권단을 좀 분리를 해서 네.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개념으로 조금 채권을 나눴고요. 여기서 대산, 이제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요. 여수의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석유화학 산업의 메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업단지 두 곳을 살려야 석유화학 산업을 살 수 있으니까 뭐 특정 은행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에 가서 거기서 조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자. 그래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분리를 한 거고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두 개가 올라온 이유는 산업은행 국채금융으로서 산업 합리화라든가 구조조정을 원래 전담하는 은행이고요. 그렇죠.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옛날 상업은행 시절부터 이 기업 금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 여신이 많기 때문에 채권 규모로 보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우리은행이 조금 더 우위에서 주채권 은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이렇게 나눠서 좀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의 주채권 은행이다. 뭐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석유화학 업종의 총 차입금 규모가 네. 78조 원, 네, 상당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입니다. LG화학이 31조 원, 또 한화롯데가 각각 12조, 10조 이 정도 된다고 보도를 했던데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선결 과제로 이들 기업들에게 연말까지 회사채와 CP는 우선 상환해라. 한 번이는 상환하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요구인지 아니면 개별 채권단의 요구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한 1금융권 자금을 기업에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채라든가 C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성격입니다. 시장 자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뭐 상환 조건이 더 타이트해진다던가 이자율이 오른다던가 조건이 좀 회사채를 갖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그렇죠. 분산돼 있을 테니 네.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이 매출도 떨어지고 수익성은 더 현저하게 떨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뭐 신용 등급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금융지원 패키지를 보면 사실 이 회사의 신용등과 상관이 없이 정책 자금을 조금 지원해 준다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여신의 은행의 기업 여신을 보면 여신을 내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등급을 매겨서 내부 등급이 떨어지면 그 은행에 통보를 해서 이자율을 올린다던가 일부를 상환하게 한다던가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도 예, 조건도 달라지는 은행도 게 그렇게 당연하죠. 하는데 네. 이번에 특별한 건 예외적으로 21개 금융기관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석유화학 회사들의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여신 한도를 늘려준다든가 상환을 유예한다든가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의 핵심은 뭐냐면 석유화학 회사의 펀더멘털이 떨어져도 펀더멘털에 떨어지지 않은 정상 여신으로 보고 자금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성 자금을
은행이 떠안아서 기업에 계속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예. 유지를 해주겠다. 예, 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음. 이게 이번 금융권 채권단 협약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자금을 오래 저리에 쓸 수 있는 은행 자금으로 안전한 자금으로 대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그 선제 조건으로 NCC 생산량을 줄여라. 생산 맞습니다. 시설을 구조조정해라. 네. 그 딜을 하는 거군요. 네, 기업 입장에서 제 생각에 볼 때는 앞으로 뭐 석유화학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 NCC 설비를 줄이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3년만 버티면 치킨 게임을 가자 할 수 있는 치킨 거죠. 게임에서 나보다 체급이 작은 다른 회사가 무너지면 내가 그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당연하죠.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기존에 생산 설비를 현대화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투자비가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NCC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NCC만 추출하지 않고 NCC에서 에틸렌만 추출하지 않고 다른 부산물들도 함께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 회사마다 또 특징이 다른데 이걸 전혀 다른 인접 A에서 합치면 시너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리스크 아니면 미래의 기회비용까지 줄이면서도 석유화학 회사 입장에서도 이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원 패키지 때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제조건을 다 해결을 하고 화학사 입장에서는 주채권 은행의 요구에 따라서 선제조건을 해결을 하고 금융지원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구조조정한 사례 중에 네. 그 아까 31조 원 규모의 차입금이 있던 LG화학은 GS 칼텍스하고 NCC 시설을 통합 폐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이거는? 이건 사실 과거 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원래 이제 LG화학하고 GS 칼텍스는 한 회사였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LG그룹과 GS가 동업 관계였으니까. 동업 관계가 분리되기 전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GS 칼텍스 여수 공장 옆에 LG화학 여수 공장이 있거든요. 인접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한 몸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분리되기 전에는 GS 칼텍스에서 생산한 에틸렌 등을 LG화학에 공급받아서 이제 스페셜티 제품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열 분리가 된 이후에 각자 이제 NCC 생산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LG화학의 자체 NCC 생산 설비로 자기가 필요한 에틸렌을 다 공급받지 못해서 GS 칼텍스에서 추가로, 계속 네네. 납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LG화학의 NCC를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대다수를 GS 칼텍스와 통합을 하면 LG화학 입장에서는 GS 칼텍스에서 계속 원료를 싸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GS 칼텍스가 이익하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지만 LG화학은 생산 설비를 줄이고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그리고 또 이 설비 가동을 안 하면서 또 들어오는 어떤 그 원가율 저하 인하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용 절감을 할 수 네. 있다. 네. 에틸렌 자체가 고부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도 원가율이 높고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GS 칼텍스에 다 몰아주고 거기서 통합해서 생산한 에틸렌을 받아서 스페셜티 제품을 만드는 게 LG화학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GS 칼텍스의 이득이 되는 딜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LG화학도 득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단순히 이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NCC를 제3의 뭐 회사로 새로 만들어서 현물 현금을 각자 출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누가 이익이다, 누가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으로 가기 전에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다.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네네. 또 한 사례, 롯데케미칼도 차입금이 한 10조 정도 되고요. 네. 롯데케미칼은 화학 백화점에서 벗어나서 스페셜티 화학 제품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페셜티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에틸렌처럼 범용 제품, 그러니까 기초 소재 제품이 아니라요. 그걸 활용해서 한 단계 더 고급화 아니면 특성화시킨 이 석유화학 소재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합성 고무, 그다음에 라텍스 고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즘 반도체에도 석유화학 제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고온과 압력을 견디는 그런 소재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자동차 타보시면 가죽은 아닌데 천연 가죽보다 훨씬 더 가죽이 느낌이 좋고 부드러운 그런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스페셜티입니다. 네, 그래서 범용적이지 않고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 기능이 고급. 추가되어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화학 제품이다. 고기능, 고급 소재. 이게 스페셜티 제품입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거 하나는 네. 진작에 범용 제품을 벗어나서 스페셜티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높아지고 생산 설비, 유효 설비는 줄일 수 있고 왜 정부가 강제 구조조정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한 3, 4년 전 뭐 코로나 때로 돌아가면 그냥 에틸렌을 많이 만들어도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롯데케미컬이 한때 연간 뭐 몇 조씩 수익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스페셜티를 하지 않아도 범용 제품을 만들어도 돈을 잘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NCC라는 설비 자체가 한번 구축해 놓으면 오랜 시간 꾸준하게 에틸렌을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학회사 입장에서는 그 투자비를 예, 뽑을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유지를 해야 된다. 먼저 그걸 셧다운하기에는 네. 그 투자비가 너무 아깝다. 아깝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페셜티가 말은 쉬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스페셜티를 만들어서 새로운 거래선을 찾아서 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뭐 합성 고무나 라텍스 고무는 거래하는 화학사들이 있겠죠. 그 그렇겠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 네. 근데 제3의 누군가가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의 시장이 100에서 150으로 커지지 않는 이상 같은 시장은 100이고 그 스페셜티를 만드는 회사가 뭐 3군데에서 4군데로 늘었다. 그리고 점유율은 조금씩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이제 치킨 게임이 양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페셜티라는 게 이 스페셜티 화학 제품을 받아서 뭔가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합성고무라고 하면 타이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학 회사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거래하는 A 회사가 있는데 B 회사에서 우리 합성고무 새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낮더라도. 그래서 사실 금호석유화학이라는 회사는 그 석유화학 회사인데 이번 산업구조조정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거기는 NCC 설비 없이 스페셜티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스페셜티 제품이 있고 확실한 거래선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한 그런 두 가지 원인으로 볼 때 석유화학 회사들이 스페셜티로 빠르게 전환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스페셜티로 전환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잘 될지는 또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페셜티 시장도 이미 공고한 그런 네. 그 서플라이 체인이 네. 구성이 돼 있을 텐데 거기에 새로운 공급자가 되는 셈이니까 네, 네. 이것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스페셜티 시장도 커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지나갈수록 그 계속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그걸 누군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내장재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소재는 가죽이나 뭐 나무였는데 요즘 고급차들 보면 그 가죽이나 나무 소재들도 석유화학 제품을 썼는데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특수 소재를 계속 쓰고 있고요. 기술 개발 그리고 상품 상용화가 어렵지만 일단 어떤 특정한 상품을 컨셉을 잘 정해서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먼저 시키면 사실 그 시장을 새로 여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현재 NCC 저부가가치 산업을 하면서 공멸하느니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다시 한번 석유화학 산업에 중흥할 수 있게 뭐 미래를 설계하는 게 훨씬 지금으로서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사엔 가정을 두기는 참 힘들긴 합니다만 3년 전 코로나 시국에 진작 구조조정을 했다면, 진작 스페셜티로 전환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좀 안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경영진들 혹은 그 오너들의 판단 미스가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 오너들이나 경영진들의 판단 미스 혹은 약간 대처가 늦었던 것이 오늘의 이 어려움을 만든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건 이번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돼서 한국 석유화학 업종이 다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